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저는 새롭게 진행을 맡은 김필규입니다. 양극단의 시대, 끝없는 대립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할 건 소통이죠. 서로가 논리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 JTBC 토론 논쟁에서 만들어가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강대강 대치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막혀있던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여당과 또 입법 독주를 저지하겠다는 야당은 1년 만에 필리버스터로 맞붙었습니다. 신임 여당 대표는 악수보다는 반성을 요구하면서 제1야당의 예방을 패싱했고요. 또 패싱을 당한 야당은 소인배라고 응수를 했죠. 거기다 야당 대표가 될 후보들도 이 치열한 대여 투쟁을 외치면서 앞으로도 전국은 냉랭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과연 협치 복원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 여야 의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 박상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입니다. 예, 그리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럼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적대 전쟁과 같은 그런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다.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정부이고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의 그런 결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의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독단적인 어떤 오만에 찬 행위가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가지고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런 집단이야말로 해치해야 됩니다. 단순히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에 지나지 않고요.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독재를 하려는 것이다. 예, 지난 2일 여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61%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죠. 이제 한 주를 보냈는데 이 한 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마디씩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한 주를 준비된 당대표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실용적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 의장,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을 본인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닌 정말 다 당내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로 임명을 했죠.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혜 정책위 의장, 이해식 의원. 그리고 두 번째가 약속을 정말 실천했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고서 바로 그 다음 날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또 호남에 대해서 더 많은 보답을 드리겠다고 하고 나선 또 호남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내일도 아마 호남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고 또 여러 수해 지역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정말 저희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이춘석 의원 사태가 갑자기 돌발 변수로 발생했는데 과감하고 단호하게 제명 처리하고 그 이후에도 단순히 탈당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완전히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과감한 어떤 실천력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 준비된 당대표의 일주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못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하면 명확한 이정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보통 이제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정치적인 수사를 쓰거나 조금은 그래도 애매한 이야기들도 하게 되는데 정청래 대표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처럼 이렇게 국회가 운영되겠구나. 이렇게 개혁과제를 추진하겠구나.
앞으로 당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국민들께 정말로 명확하게 보여준, 사실 아직 제 일주일이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까지 앞으로 1년간의 이 당의 입장이나 태도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본인의 그 원래 가지고 계신 캐릭터만큼이나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한 일주일을 보내시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당에서도 훨씬 예측 가능하게 이 지도부의 판단 같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토론해 나갈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나 국민들께서도 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일단 실용적 인사였다. 그리고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여당 쪽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야당 쪽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요즘 우리 사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경제 어렵고 민생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국내외 이런 또 요즘 관세 전쟁도 있지만 여러 어려운 시기에 여야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운 시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의 대표가 되셔서 보인 최근의 행태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예요. 예. 어떻게 저는 또 같이 법사위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으로서 또 그분의 또 새로운 면모를 기대를 했는데 이게 뭔가 좀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오만과 독선이 보이기도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굉장히 위험천만한 이래 담장을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좀 저는 사실 뭐 이분이 그동안 또 정치 경륜도 있는 분이고 또 많은 또 시대적인 또 민심에 대한 고민도 했던 분이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치인 우리 여당 성숙된 대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실 거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두 분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보면은 정청래 요 대표께 정청래다운 일주일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그 이렇게 좀 포근한 온화한 정치 일정을 거쳐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해온 분이라 다소 투박할 수 있고 자기 성격이 강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번 전당대 보면 그 당원들의 높은 지지율로 됐잖아요. 사실 안에 뭐 대의원들보다는 당원들 높은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 점에서 지나치게 너무 부담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닌가. 좀 그 부담감이 좀 털어내서 국민의힘도 아니면 다른 야당들도 같이 협치하면서 가는 것이 국회가 바라는 길이고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시작할 때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이제 토론회 자주 있어요. 자주 있는데 민주당이 이모경 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그때가 마침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하던 그런 그 언저리쯤이었어요.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 이제 전당대회 출마하신 민주당의 그 정청래 의원님께서 우리 축사해 주시러 왔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 아,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 시작해야 되잖아요.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이렇게 뻣뻣하게 생각을 하시는구나라는 아쉬움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좀 부담을 덜고 이제는 정말 정부를 같이 이끌어가는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 같은 협치를 하고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런 대표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정청래다운 일주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정청래 대표다운 2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청래다운 첫 일주일이었지만 정청래 대표다운 앞으로의 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당황스럽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은 이제 취임 일성으로 정 대표가 사과와 반성을 먼저 요구하고요. 아무래도 악수보다는. 그리고 이제 각 당 대표들을 만나는데 국민의힘은 패싱을 했단 말이죠. 아마 그런 부분들을 또 언급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의도된 행동,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의도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새로운 여당의 책임 있는 당 대표가 돼서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 같지는 않고요.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인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또 말씀 아까 드렸지만 또 본인이 이제는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여와 야가 이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진짜 타들어가는 민생을 살리고 국내 그 드세게 밀려오는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와 야가 이제 하나가 돼야죠. 예. 같이 협치하고 서로 또 민생을 보듬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당 대표가 이번에 선임이 되고 나면 예. 이제는 뭐 이제 정치의 정상화 복원도 가능할 거로 보고요. 예. 또 뭐 이런 정청래 뭐 이런 대표도 뭔가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또 이제 우리 협치의 그런 국면으로 이제 곧 다가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발언에 비해서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하는 그런 또 목소리가 있는데 여당 쪽에서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장철민 의원이 얘기한 것, 제가 얘기한 것, 그리고 우리 박정아 의원이 얘기한 거는 정말 내용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명확한 의도와 계획, 뭐 약속의 실천 이걸 평가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그리고 그걸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을 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저는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본인이 경선의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 여정을 지켜오면서 해왔던 얘기가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특히 지금의 시기 내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 이런 부분들에 매우 솔직하게 저는 다가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3대 특위도 이번에 저희들이 출범을 했는데 예.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런 부분들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이런 정부 여당,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길에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더 본질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 전곡을 찌르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정청래 대표가 보여주신 강성 이미지는 우리 송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분히 저는 의도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몫은 저희 당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저희 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강성 지지층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우측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저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치고 들어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찌르면 우리 당이 사실은 지금 체질상 그런 상황에서 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하게 반발하면은 뭐 계속 그 국회 내에서도 여야 간 극한 대립만 있어질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더 방법이 없으면 또 이제 바깥으로 나가자는 얘기 나와요. 뭐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와 지지는 저희 당은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 점을 의도했고 따라서 결국엔 해법은 지금부터는 저희 당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안타깝게 우리 당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과 혁신을 과감하게 하는 모습을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공간,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처럼 공간을 이미 내란 시기에 너무 넓혀놨는데 거기에 더 전당대회를 하면서 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편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22일입니다.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대여 투쟁에 대한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쇄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다가 이제는 오히려 당대표 후보들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을 이렇게 좀 향하는 목소리인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여당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조금 전에도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의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의도인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꼭 국민의힘을 더 자극하려고가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이미 끝까지 가 계세요. 국민의힘이 뭐 계엄 이후에 더 오른쪽이 있을까 싶을 만큼 더 계속 극단적으로 가 있어서 여기에서 뭔가를 더 무슨 도발을 하고 뭐 공간을 더 좁히고 이런 의도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정청래 의원 당대표님의 의도라고 하면 지금 개혁과제나 아니면 다른 이 입법과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국정 운영 관련돼서
가장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굉장히 많이 얘기도 하시고 실제로 많이 보여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거칠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야기도 지금 국민의힘이 더 오른쪽으로 더 극단화되기를 유도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온전히 그거는 국민의힘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저희가 무슨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공격을 하든 국민들의 전체적인 신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는 그냥 국민의힘의 지금 온전한 책임인 거잖아요. 그 계기가 지금 전당대회에 또 다시 표출될 뿐이고 사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못하시면 저희는 국민만 보고 사실은 국정 운영이나 정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를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전혀 만들지 못하고 계신 국민의힘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모든 정치 행위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론을 업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 당이 좀 더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보여줬던 그 강한 이미지가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고 봐요. 국민들로부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교정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장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당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전혀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당대회 모습이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 민주당의 다소 강한 그 입법 처리 문제 며칠 전에도 우리 필리버스터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저런 강한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전혀 이상하게 다가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엔 우리 몫이라고 보여요. 저는 당내에서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당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지 않으면 저는 당분간 이런 모습들이 계속될 거고 그리고 쳐다보는 국민들도 민주당에 아무리 좀 나쁜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에 대한 비난보다는 우리 당에 대한 비난이 더 많을 거다라고 안타깝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언행, 또 우리 당의 전당대회 모습 이걸 보면서 서로 현상을 보는 좀 이런 시각 차이가 좀 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도 아까 박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내란이라는 표현은 지금 아직 이게 검증되거나 이렇게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저는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내란 프레임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 전반을 그거를 종시가 하느니 또 내란 공범을 처단하느니 내란 정당을 어떻게 하겠다느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모든 것은 결국은 이제 시대 그리고 그 민심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인식의 차이도 있고 좀 이렇게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죠. 예, 비상계엄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우리 당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고 또 이번 대선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계엄이 있기까지 또 우리 정치 상황,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가? 특히 지금 여당이 된 과거의 야당이 제대로 된 우리 정치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당에서도 그 많은 또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이 현 상황 또 이거를 또 재단하려고 하는 여권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당대회에서도 그러한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이제 접근 방법의 차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당원들의 공감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다시 태어나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방식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그 후보자들이 잘 멋지게 경쟁해서 예. 최종 승리하는 분이 이제 국민들 기대에 맞게 예. 이제는 우리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우리 4명 의원이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뭐가 있습니까? 상임위를 다 국토위에서 같이 했던 21대의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일단은 너무 협치가 잘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송석준 의원님도 함께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송석준 의원님 오시기 전에 과거에 좀
우리 또 보좌진이 찾아줘가지고 예. 최근에 발언도 봤는데 이게 내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하고 예, 저는 그런 거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예. 하는 그런 걸 찾아줘가지고 그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쓰실 수는 있지만 그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조금 전에는 다소 희망 섞이게 전당대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뉴스만 봐도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서 강제 집행을 거부하다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며칠 사이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 씨 재입당 허용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예. 이게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정서냐,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냐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그게 지금 1위 전당대회 후보의 모습이냐. 저는 지금 다소 희망과는 매우 먼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 다른 정당에서도 함께 뭐 걱정하는 건데요. 좀 동석준 의원님의 생각과는 기대와는 멀리 갈 것 같은데요. 예. 이 지금 이러한 지금 사태, 소위 엊그제 그 체포 과정에서 뭐 우리가 법사위에서도 한잠, 우리가 그 방송법, 뭐 우리 소위 노란봉투법, 무슨 상법 이런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다루는 그런 법을 다루는 현장에서 그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해프닝, 소위 속옷 그 해프닝을 집중적으로 여당 의원님들은 부각시키고 그것이 논의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식의 어쩌면은 이러한 한 대통령 또 체포되는 과정 이러한 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왜 그런 비상겸이 터졌고 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제대로 된 적합한 해법을 내놨는지에 대해서 아직 국민 공감대가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건도 지금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재판도 진행 중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로 이제 나아갈 때다. 지금 여야가 새로운 대표를 구성을 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본질적인 이 시대의 문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이제 과거에 지나간 비상계엄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그거는 이제 재판에 맡기고 이제는 그 우리 사법 절차에 맡기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치가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일거수일투족을 갖고 논쟁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간과한다는 것은 정치권이 해야 될 것을 방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 정치권의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헌과 탄핵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내 이렇게 많이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뭐 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양 극단에 너무 강성 지지층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짠물들만 남아 있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중도의 뭐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 이분들이 사실은 정치를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빨리 우리 국회가 여야가 힘을 모아서 회복해야 국회 내에서도 협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 뭐 우리 송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전당대 그 중간 컷오프를 하면서 당원 숫자를 얼핏 그 당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 뭐 완전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한 74만여 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 대선 때는 제 기억에 80만, 82만 뭐 이렇게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뭐 10만 가까이가 쭉 우리 당에서 빠져나갔거든요. 과연 그러면 10만 정도, 그러니까 80만 수준에서 10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중인데 10만의 당원들이 어떤 성격의 당원들이 빠져나갔는지 이거는 우리 당한테 어떤 사인인지 저는 당내에서 엄하게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야 간 협치를 얘기할 수 있고 여당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정치 신뢰를 회복해서 짠물 정치하지 말고 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푸근하게 짠물 정치요.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빨리 복원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정환 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뭐 송석준 의원님처럼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수는 이 내란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레임 속에 빠져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내란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지난 계엄 사태를 우리 삶에서 다시 겪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과 내란 사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거는 프레임에 의한 공격이야라는 프레임에 갇혀 계신 거잖아요. 예. 그거를 빠져나오지 못하시고 어떻게 본질적인 진짜 신뢰 회복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어쨌든 뭐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분명히 우리의 사법제도는 내란죄임을 명확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내란은 프레임일 뿐이다라고 이 정말 사실 국민들하고는 너무나 괴리되어 있는 이 프레임 속에 갇혀 계시고 어떻게 보면 당이 내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이 안에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처절하게 반성합니다를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지 못한다면 저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심판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별것 아닌 심판일 수 있다. 앞으로 이 국민의힘이 겪게 될 엄청난 이 심판의 아주 일부를 지금 겪으신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러시죠. 같아요. 예. 지금 자꾸 내란 프레임은 이미 확정됐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의 늘리시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예, 저는 분명히 내란은 법적 용어 아닙니까? 예, 내란의 구성 요건과 내란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가 판단할 거고 사법 이제 그 질서 속에서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은 비상계엄이 잘못된 거를 마치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또 많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로 우리는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는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앞장선 게 누굽니까? 민주당보다 더 우리 한동훈 대표 많은 의원님들 이끌고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들어와서 비상계엄 해제 앞장선 게 우리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 당시 이 대통령 어디 계셨어요? 어디 저런 알겠습니다. 자, 이 이런 이야기는요. 식으로 마치 내란 프레임을 우리는 강조하고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르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고 다만 그것을 내란으로 모으는 것은 아직 그거는 너무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그런 용어를 함부로 쓰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란을 전제로 해서 모든 논리를 풀고 그걸 먼저 해결한 다음에 다음 국민적 국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이미 끝난 문제 정리된 사법질서로 가진 문제를 계속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으로 쓴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여야 협치하려고 얘기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기왕의 박상현 의원께서 소통수석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 용어 안 쓰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짧게 이 부분은 이제 이 짧게 부분에 하고 대해서 마무리를 논쟁을 해주시죠. 하면 또 길어지시니까. 그런데 결국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국민의힘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교훈을 달리 해석해서 좀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 그때 탄핵의 강을 다 건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건너지 않았던 거죠. 예. 버티면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나갔던 바른정당이나 이런 나갔던 분들 다 불러들여서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해가지고 이겼지 않냐. 이런 구조에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년만 있으면 국민들 다 잊어먹어. 다 이런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거라니까요. 결국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프레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16년에서부터 걸쳐온 이 정치 과정들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전당대회 치르고 하면 뭐 혹시 이재명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정치에 뭐 등락이 있을 텐데 우리가 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예. 네. 분명히 박근혜 정부 탄핵과 지금 윤석열 정부 탄핵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상황과 그때는 분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합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당이 이런 와중에서도 분당을 하지 않았고 또 같은 혁신을 해서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다시 정권을 회복하자는 데는 우리 당 모든 우리 당원들과 의원님들의 생각은 같습니다. 예. 그런데 대신 내란 문제만큼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는 역사 문제는 역사로 돌리고 이제는 현안 문제 우리 해결하는 데 앞장서자는 같이 협치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죠. 예. 사실은 어쩌면 이 지점이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협치가 힘든 그 대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컷오프에서 이제 4명이 확정이 됐고요. 그 중에서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김문수 후보나 이제 장동혁 후보 소위 이제 반탄 주장을 하신 분들은 윤 전 대통령 재입당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 면회도 가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당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악수 조건, 내란과의 절연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악수는 그럼 앞으로는 당분간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뭐 지금 김문수 대표가 꽤 많은 지지를 받으시는 김문수 후보가 꽤 많은 지지를 받으시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든 뭐 계엄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기 이전에 사실 저는 박정원 의원님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국민의힘에서 회복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어떤 협치의 자리로 뭐 악수라고 지금 표현되는 이 악수의 자리로 갈 사실은 이유가 거의 없어집니다. 국민들께서 야, 저 민주주의자가 아닌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과 니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 그냥 지금 니들이 지금 우리가 이 대선에서 모아줬던 그 마음만큼 민주주의 바로 회복하고 확실하게 일해라 라고 그렇게 국민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는 사실 악수가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저희에게 국민들께서 주신 그 과제들을 정말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해 나가는 게 저희의 사명이 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정말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셔서 야, 니들은 그래도 같이 국회의원이고 같이 국민의 대표인데 왜 같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 라고 요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악수해야 되고 당연히 저희가 이 협치의 물꼬를 무언가 고민하게 될 텐데, 지금은 국내 신뢰에서 이렇게까지 멀리 계시고 그리고 뭐 국민들께서 여기 개혁 과정은 오히려 장애를 주는 오히려 장애 요인이구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회방을 놓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인식하고 계시면 악수라는 게 안 되겠죠. 대선 이후 어느 순간부터 저희 당 지지율이 이제 20% 벽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발표된 조사 보니까 더 떨어졌더라고요. 16%까지 나왔습니다. MBS 조사에서 16% 나왔죠. 지금 지지율이 지금에 보여지고 있는 현상을 다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우리 전당대회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이 전당대회 판을 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대선에 대한 옳은 평가, 그다음에 당내에서 일부 분출됐던 혁신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정리 못하고 지금 저희 전당대회 판을 열어서 오히려 저는 그 일부 주자군들에 의해서 당이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복당을 허용하겠다. 아니면 뭐 계엄에서 6시간 만에 끝났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다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들과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지난 겨울에 뜨거웠던 광화문 아스팔트에서 주장했던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또다시 불려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돈키호테 같은 투쟁이에요. 풍차 보고 막 덤비면서 창 던지는 거예요. 윤석열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부정선거 누가 그걸 증명을 합니까? 아무도 증명 안 해요. 국민 대다수가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밝히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 얘기가 다시 우리 당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건강한 보수를 외쳤던 당원들 떠나가면서 짠물들만 남아서 지금 전당대판이 저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비록 비난할 수도 있고 저 친구 왜 맨날 저런 소리 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계속 외칠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당 지금 있는 16% 지지율 회복 못하고 민주당과 협치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부터 한 번도 악수 밟지 못하고 계속 외면당할 상황이 올 거라고 좀 봅니다. 제발 저는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일개 개인 의원으로서 그냥 드리고 싶은 하소연이에요.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일부 당대표 후보들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컷오프 돼 있는 그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본선에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 이렇게 올라 있고요. 한번 이제 22일에 새로운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올 텐데 어떤 국회 정상화, 협치를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와 이런 조합이 가장 맞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협치를 위해서.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뭐 네 후보가 뭐 여러 분 계신 게 아니라 4명이니까 그 중에서는 조경태 후보가 그래도 예. 좀 더 좀 뭐 협치란 말을 쓴기보다는 대화를 위해서 좀 적절한 후보가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치 경력이 조경태 후보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민주당에 있던 때도 있던 시기에 있었고 뭐 지금의 여러 뭐 입장을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정치 경력이 충분한 분이 되는 것이 조금 더 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냐. 예. 단순히 무슨 지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뭐 김문수 후보가 더 오래되신 분이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지금 말씀한 질문의 전제 조건인 협치와는 거리가 전혀 먼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지자면 아마 조경태 후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이런 조합이면 협치는 더 멀어진다 하는 후보가 있을까 했는데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평행선이 더 이제 멀어지겠죠. 예. 자, 예. 어떠십니까? 예, 이제 뭐 이게 누가 이제 그 아주 가장 적합한 이제 파트너로 될 거냐. 예. 예, 저는 사실은 정치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전당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정아 의원님이 좀 우리 당이 좀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지만 뭐 우리가 부족한 건 있죠. 여러 가지 부족한 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퇴행적으로까지 비춰질 정도로 우리 당이 많은 또 아픔과 또 당시 정치 상황이 그 정도의 행위가 나올 정도로 심각했었다. 그런 부분도 우리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지금 바로 현 이제 양당 대표의 선출 과정에서도 나타났죠. 예.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23% 이상 차이로 이렇게 이기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쟁이 어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또 시대가 바라는 정상적인 어떤 그 이런 경쟁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상황을 퇴행적 상황을 더 퇴행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 경쟁으로 당선이 됐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과연 정청래 대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이렇게 뭔가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졌는가 또 그런 또 기대를 갖고 있는가 저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예. 바로 이렇게 또 여야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고 예. 그리고 현안 문제는 외면하고 예. 그런데 반면에 우리 당이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좀 더 우리가 성찰하고 좀 더 혁신적인 경쟁을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어쩌면은 이제 과거를 다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경쟁하는 그런 일부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 주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주류 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현안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언론의 공정성 확보 또 기업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가 누구냐를 또 경쟁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분으로 압축됐지만 이분 중에 누가 될지는 바로 그런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유능한 당을 이끌 그런 적임자를 뽑는 거지 지금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어떻게 누가 잘 이렇게 정리하느냐의 경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도 스스로 먼저 반성을 하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도 좀 더 뭔가 미래를 같이 경쟁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양당이 지금 해야 될 그런 바른 자세가 국민적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아주시는 분이 적임자겠지. 이기는 편이. 우리가 선언적으로 이 사람은 고전한다는 것은 오만한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근데 이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격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의 성격과 인품도 중요하긴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당대표가 되시는 분이 어떠한 태도, 어떤 명분, 그렇죠. 어떠한 정당성을 그 선거 과정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획득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아스팔트 보수로 다시 가겠다라는 태도로 지금 전당대회를 임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국민의힘의 당의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획득하는 거죠. 당원들이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아스팔트 보수로 가야 되고 윤 어게인 해야 되고 다시 부정선거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정당성을 획득하는 순간 협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는 뭐 조경태 의원님이 뭐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유능하거나 막 솔직히 그러진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반성적 태도를 대표하고 계시긴 한 거 아니에요? 반성적 태도가 전당대회에서 정당성을 획득하느냐, 명분을 얻느냐, 그것이 받아들여지느냐가 지금 전당대회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그 개인의 인품이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예. 전당대회 과정이 국민의힘에 남길 게 무엇인가 정말로 아스팔트 보수로의 그 태도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얻어서 국민의힘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 그게 결국은 협치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뭐 특정 후보가 좋다라고 얘기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얼마 전에 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세제 개편안 가지고 논쟁이 좀 있었어요. 예. 이게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당내에서도 아마 아직 논란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은 뭐 국민들로부터 불편한 일도 좀 제법 있었어요. 뭐 갑질이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엊그저께 우리 지금 뭐 난리가 난 이춘석 의원 관련해서 이게 뭐 게이트까지 번질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 당은 그걸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은 악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후보군이면 제대로 그 여당과 실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대표가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윤 어게인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쳐놓은 덫에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냥 피켓만 들고 그다음에 광장으로 가서 투쟁해야 된다고만 외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가 잘 되려면 정책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 여당을 따끔하게 혼내고 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후보면 저는 협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극한의 지지층에 얹혀서 광장으로 나가고 허황된 주장만을 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 후보군이 오면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고 협치는 계속 요원해질 거다 이렇게 감히 전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야 간의 대화가 뭐 평상시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길을 통해 서로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좀 송석준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된 이유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우리 당원들이나 내란 주변 정치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투표가 끝난 다음에 누구를 투표했냐 했더니 정청래 후보를 투표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런데 이유가 딱 뭐냐 그랬더니 확실하게 할 것 같아서랍니다. 왜 뭘 확실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지난번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고 말씀하신 거기서 불법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서부지방법원의 난동 사건 예. 그리고 자기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윤석열의 구속 취소 저희들은 탈옥이라고 부르죠. 예. 그리고 최근에 보이고 있는 윤석열이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거를 보니까 아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들은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는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아니라 거기에서 국민들이 뽑고 당원들이 뽑아주신 거예요. 결국 아까 우리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 그럼 따라서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 이해하시면 전혀 다른 해법과 결과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분 의원님들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시대 가장 우리 시급한 우리 문제 우선순위를 이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에 같이 계시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급한 현안 과제 순서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일관되게 다 지금 수사와 관련된 거, 이 지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후 정리 얘기예요. 그거는 이미 벌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미 다 탄핵으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절차에 맡기자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시급한 과제는 정말 대외적으로는 관세 이런 장벽 극복을 해야 되겠고 또 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려야 되겠고 타들어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억지로 최저임금비 올리고 또 이거 시간 52시간 단축하면서 무너져가는 중산층, 자영업자, 심지어 제 지역구의 많은 시설농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선의의 경쟁은 지금 어디에도 안 보여요. 한 단적인 예로 이번에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핸드폰 이게 촬영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런 사명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얘기, 또 하나는 굉장히 이거는 국민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존경받는 우리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이 사면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국민들의 공분을 주는 이슈인데 저는 오늘 논의의 주제가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주제가 논의된다는 거. 또 이번에 양당 대표 경쟁을 하는데 국가적 현안 우선순위 높은 과제 해결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이미 지난, 그래서 이미 다 탄핵도 됐고 이미 수사가 되고 체포도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속된 분을 또 체포한다고 온갖 이런 언론을 집중시키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 망신주기 이런 체포된 분이 나와서 수사에 협조를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어렵게 여당 대표가 되신 분이 고작 한다는 것이 지난 역사에 이미 사법 절차 진행 중인 거를 더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 목표가 된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크게 넓게 말씀하신 국민들이 것처럼 원하는 정치를 해야죠. 그렇게 넘기고 싶은 게 송석준 의원님의 개인 생각이실 텐데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아직 거기에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대로 정부가 잘 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저희들은 표현은 내란 척결이고 이런 문제들이고 또 다른 표현식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고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였나요? 우리 김건희 씨가 좀 출석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다 끝난 아주 과거의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주 이런 문제인데 저는 송석준 의원님이 그렇게 넘기고 싶어서 얘기는 하시는 건 좋겠습니다만 결국 그렇게만 하게 된다면 또 딴 나라 얘기만 달나라 얘기만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해요. 넘기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사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또 특검이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야당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을 여당이 3개씩이나 만들어서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경찰이든 공수처든 검찰이든 다 여당의 지휘를 받는 여당 영역인데 그거를 놔두고 또 특검까지 만들어서 지금 굳이 정부가 이제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맡겼으면 맡기고 지켜봐야죠. 우리가 왜 더 이상 관여할 건 없잖아요. 이미 큰 방향은 정해져 있고 탄핵됐고 체포됐고 재판받고 있는데 정치권이 자꾸 거기에 감나라 콩나라 하고 아까운 상임위 본회의장에서 그와 관련된 그 소모적 논쟁에 우리가 몰입돼 있다면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자꾸 이제 외면받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국회 해산해라. 국회의원 300명, 22대 국회 전원 사퇴하라. 그런 압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특검 수사 부분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을 망신주기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정말로 국민들과 동떨어지는 거거든요. 내란 앞으로 이제 특검의 수사 과정도 그렇고 재판의 그 모든 것들이 이거는 역사에 다 기록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국민들이 꼭 무슨 내란 쪽의 구성 요건에 맞고 안 맞아서가 아니라 저는 그 1초 1초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을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라고 하는 게 특히 내란 특검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꼭 재판 과정에서 이 형사적인 문제의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모든 게 다 후세에 완벽하게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이거를 망신주기다. 윤석열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남은 의무조차 다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사실관계를 특검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역사에 우리 후세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정말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걸 내팽개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보는 우리가 더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망신주기가 이거를 소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로 저는 사실 국민 절대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보시더라도 이종석 장관 며칠 전에 구속됐는데 이분이 국회에서 나왔던 말과 다른 얘기가 해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특검이 포괄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더 특검을 강화해서 더 수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계속 갖고 이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도 그런 얘기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고 이건 과거의 얘기다. 저는 오히려 뭐 전당대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송석준 의원님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윤희숙 지금도 혁신위원장이신가요? 뭐 그런 부분의 혁신안을 국민의힘이 왜 못하느냐.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안들 얘기했더라고요. 당원에다가 지난 있었던 뭐 비상계엄과 뭐 예전에 있었던 박근혜 문제를 사과하는 당원 개정안에 넣자. 이런 거 하시면 달라지죠. 그렇게 하면 국면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이건 먼 달나라 얘기고 옛날 얘기니까 또는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 그렇게 넘기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이전 뭐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존경했던 김수환 추기경 계시잖아요. 예. 내 탓이오 얘기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탄핵 판결문에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적시돼 있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하고 너무 과하게 나가고 많은 의석을 가지고 좀 그 저희 당이나 정치를 너무 험하게 한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민주당도 바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근데 그래서 그걸 계엄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지점에 가면은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얘기하려면 내가 먼저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걸 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계엄이라는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있었다라는 점을 정리하지 않는 한. 두 번째,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인치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게 특검이 과했느냐 안 과했느냐 저는 분명히 과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인권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이잖아요. 법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법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해왔던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다운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내 탓이라고 얘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상대를 욕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민주당이 아무리 험한 일이 생겨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그래서 내 탓이오 먼저를 하는 게 우리 당한테 급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선서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 같은데 다음 주에 있을 국민 임명식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에. 출신 정당과 상관없이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와 또 배우자 뭐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초청을 했고요. 또 그리고 배우자들도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참석은 하실까요? 예, 제가 만약에 이번에 진정으로 참석을 원하신다면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상대당 출신 대통령 내외를 같이 초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좀 더 예의를 갖춰서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 우리 그 여당 그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가시고 또 우리 당 쪽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정무비서관을 보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왜 그럴까? 오히려 좀 더 예우를 하고 정중하게 초청했을 때 더 이렇게 참석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예. 상대적으로 좀 한쪽은 더 예우를 하고 또 한쪽은 그냥 적당히 예우를 하는 느낌이 주는 게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이 대통령께서 옛날 과거에 야당 시절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초청을 했더니 이제 오면은 얼마나 정중하게 이제 대응해 주실지 모르지만 예. 초청한 줄 알았더니 진짜 초청한 줄 알고 이렇게 왔네라는 뒷담화가 또 나오면은 예. 굉장히 입장이 곤란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 초청하실 거면 정말 예우를 갖춰서 제대로 초청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도 제대로 예우를 해주신다면 아마 뭐 참석 못할 게 없죠. 예. 서로 뭐 과거의 정치인이든 현재의 정치인이든 서로 여야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과 같이 국민들의 고민 또 같이 해결하는데 가서 힘을 보탠다면 이번 뭐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겠죠. 예. 근데 저는 이번에 8월 15일이 광복 80주년이고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7주년이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날인데 10,000명의 국민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식을 한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 민생 정말 뒷골목 가보십시오. 예, 농촌 현장이든 기업 현장이든 정말 우리 사회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검소하게 그 민생을 보듬는 그러한 국정 운영 그러한 정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화려한 대관식과 같은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번 8.15가 좀 빛을 좀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낮은 자세로 예. 야당을 대하는 자세도 그렇고 국민을 대하는 자세를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었는데 그렇게 가지고 만들어진 현실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타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좀 다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도 이번에 광복절 행사를 하고 하는 비용에 더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도 굉장히 뭐 좀 많이 절약하는 의미로 이번에 준비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큰 의미로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그런 이번 광복 80주년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뭐 출범 이런 부분들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 의원님 말씀 주신 거는 충분히 그 민주당도 그다음에 현재 대통령실도 고민해 볼 지점은 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논외로 치고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문화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대우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한 5년 근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전직 대통령들을 현임 대통령이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어려운 국정에 대해서 그분들이 겪었던 경험을 좀 들어보는 시간이 언젠간 있겠지라고 하면서 좀 봤는데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모습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연히 초청하는데 아쉬운 점은 뭐 있는 점은 송 의원님 말씀 주신 건 있지만은 다들 응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뭐 이런 행사에 초청하는 거 말고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관세협정 협상하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당장 25일 날 트럼프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전에 전임 대통령이 가졌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좀 이용했으면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에서 오는 좋은 교훈들이 있으면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그 전직 대통령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현재 대통령도 그런 점을 많이 충분히 습득하고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분들도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는 게 또 있고 있었던 순간순간 비슷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차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 앞서 이제 송 의원님께서는 그 진정성을 보여주고 어떤 협치에 대한 상징성이 되기에는 조금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발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뭐 그런 뭐 말이라도 정말 말이라도 그런 경험들, 그런 조언들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안심되는 일이고 뭐 그게 그냥 그림일 수는 있지만 이후에 어떤 통합적인 우리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어떤 노력들에 그래도 한 장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는 조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데 저는 정말로 우려되는 게 정무수석 안 보내고 비서관 보냈으니까 다선 의원 출신이 아니라 재선 의원 출신 비서관 보냈으니까 진정성이 없어서 안 가겠다. 이건 정말로 최악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후에 어떻게 방금 박정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자리들, 그런 명분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물론 뭐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죠. 왜 수석 안 와? 왜 그냥 비서관이 와? 왜 여긴 재선 출신 보내? 근데 그건 정말로 중요한 건 아닌 거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아닌 거잖아요. 정말로 이 국가 지도자를 경험했고 그리고 국민들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후에 우리가 조금 사회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 조금 나 기분 나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기분 나쁘다는 것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그 노력에 억지로라도 내가 감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모습을 끌어내는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뭐 그런 어떤 의전이나 방식은 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받으시는 분들의 생각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꼭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지금 저희 토론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8월 15일에 과연 또 어떤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협치와 관련된 이어지는 내용인 건데요. 자, 이 필리버스터로 전운이 감돌았던 지난 4일이었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에서 오가던 메시지가 조금 전에도 또 이야기 나눴지만 아주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면은 흥정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와 각을 세웠었는데 뒤로는 이제 사면 명단을 조율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왔죠. 결국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면 요청을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만 비판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면을 야당의 원내대표와 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나눈 것도 있었는데 협치와 어떤 통합의 기회로 봐야지 될까요? 아니면은 정치적인 거래로 봐야지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전제 조건은 사면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데서 좀 시작을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주제에 이 키워드를 끼워놓은 것을 의미로 볼 때 협치란 말을 우리 챗GPT한테 좀 찾아봤어요. 예. 이상하게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협치란 말은 국어 대사전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 언제부터 협치란 말이 써져졌냐 이런 것도 저 여러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터 협치란 말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원적으로 치니까 1989년도에 세계은행 보고서에 이 단어가 나온답니다. 영어로 영어로 나오는 거를 계속 번역해서 쓰고 시작했고 제일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2006년도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부터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의미, 즉 행정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이런 민관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이러면서 협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주제에서 보면 이제 협치를 여야의 협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좁혀서 뭐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말도 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 말 협치라는 말보다는 예. 여야의 대화, 뭐 여야의 협상, 예. 뭐 이런 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통 쓰는 말로 쓰는 것이 우리가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오해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예, 일단 챗GPT 저희 기사 쓸 때도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지 되긴 하지만 일단 하신 말씀으로 봐서는 틀리진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가 사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예. 지금의 사면은 사실은 그 사면, 대통령의 사면보다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난 게 더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사면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지의 문제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현 시점에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시 고민해 볼 지점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민생 상황에서 이 과거에 있었던 잘못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좀 돌아보는,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쓰여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조국 전 장관 보면 사실은 그 형기가 2년인가요? 2년을 받았는데 지금 한 7개월 정도?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사면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일찍이라고 찍었던 포스터 기억하실 텐데 그것 때문에 지은 빚이 있어서 예. 사면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자 메시지에 찍힌 그것, 우리 원내 지도부가 보여줬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대한 정당성을 줬던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예. 오늘 낮에 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던데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포함되어 있었고 예. 저희 당의 원내 지도부가 요청했던 최소 3분에 대한 명단이 있다고 해요. 과연 그러면 오히려 고민스러운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처리, 이 고민이 많은 지점을 우리 당이 오히려 조금 도와준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왜 저렇게 그런 분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내 지도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 당내에서 논의가 있었고 누구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는지 예. 그 부분이 오히려 그런 협의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당이 그 트랩에 걸렸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오히려 그 문자 논란 때문에 오히려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마중물이 됐을 수도 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난 5일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이제 국민임명식 초청을 해서 방문했던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 이제 그때 조국 혁신당의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도로도 나왔지만 그 명단에 올라간 것 같다. 그리고 상당히 유력하다. 그런 보도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사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삼권 분립 제도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이제 행정부가 대통령의 어떤 권한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이제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는 당시 사회 시대적인 어떤 요구를 반영해서 예. 이렇게 하는 특단의 이제 예외적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용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또 국민적 공감을 얻으면서 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뭔가 빛을 발할 수 있고 헌법 정신에도 맞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면 제도가 너무 어쩌면은 정치적인 편의에 따라서 예. 정치적인 어떤 거래를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도움을 줬던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이용된다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거부감을 더 줄 수도 있다. 예. 또 그 과정에서 또 그걸 어쩌면 물타기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도 이렇게 일부 정치권들도 끼워서 해주고
뭐 이런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예.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국민 통합에 기여를 하고 정치 정상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된다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상황,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정말 전례 없이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치권의 이런 사면은 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오히려 생계형 이런 우리 정가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위 민생 사면, 민생 사범들 이런 분들이 빨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면권의 헌법이 정하는 사면권의 정신을 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좀 요즘 정치권의 그런 사면 대상자들이 이렇게 거론되는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거나 이렇게 해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우리 정치권이 상상을 해보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여당 원내대표가 뭐 문자나 뭐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사면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문제인가? 국민들이 거기에서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셨을까? 저는 사실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정치적 거래라고 보이는 건 뭐 예를 들면 그 위에 한 문장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분들을 이런 명분으로 사면 대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찍혔다면 아무도 정치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고 국민들께서도 와 밖에서는 싸우지만 안에서는 뭔가 그래도 저런 이야기를 하나 보다라고 아마 지금 오늘의 토론의 방향성이 전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사회통합의 명분이 있는 거지? 약간 이렇게 의심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너무나 충분한 그런 내용과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당연히 야당의 원내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사면에 대해서도 사면이 물론 사면권 행사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제한돼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통합도 그만큼 좀 진전이 돼야 되고 원래 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법제도가 뭔가 잘못된 결론들을 내렸을 때 그것들을 보정해 줄 수 있으니까요, 사면권이.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인 논의, 훨씬 더 국회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면권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치적 거래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명단과 이 방식 자체가 너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해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어떤 하나의 또 좋은 수단, 잘 쓴다면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 일단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스크린에 찍혀 있었던 그 대상들을 보면은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도 이제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찌 보면 좀 개인 비리 혐의자, 또 민생사범과는 좀 거리가 있는 또 그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개인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되느냐, 막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그 논의들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실제로 뭐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면권을 그런 내용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나라들도 실제로 많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 뭔가 진짜 이게 사진이 찍혔냐 안 찍혔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이 대상을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대통령실에 이렇게 요구하거나 전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아마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잘 쓰여지면 충분히 필요한 그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도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그 근간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거쳐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겠지만 그 뿌리마저도 건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면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필요하고 문제는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건 오히려 그 거론됐던 우리 당에서 요구했던 그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분들이었다면 예. 저는 저런 문제가 저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저희 당도 당연히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사면 요청을 하고 했다면 우리 당도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사면돼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당원들로부터도 좀 뜨악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도 저도 놓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예,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말씀 좀 예.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렇게 충분히 여야 간에 정치인 사면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특정인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당사자적 관점이나 주변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또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분명히 조국 우리 전 장관에 대한 그 사면 문제도 지금 이렇게 우리 이쪽에서는 예. 또 한쪽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 우리 당에서 또 거론된 분들도 사실은 이런저런 사유로 당시 억울하게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개인적인 관점과 종합적인 관점을 다시 보면 또 다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사면은 이제 지나간 문제잖아요. 예. 그런 거 갖고도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면 받을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걸 막아야 되죠. 그런데 그 사면과 관련된 문자가 노출되는 그 순간에 역시 또 한쪽 옆에서는 또 차명거래 현직 그 중요 우리 국회 인사가 그 하다가 이게 카메라에 노출되는 똑같은 일이 이 국회 같은 현장에 벌어졌단 말이죠. 이거는 현행범적인 요소란 말이죠. 예. 자, 우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똑같이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정말 자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정말 우리 정말 여기서도 논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행위가 지금 여당 실세 의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뭐 출당 본인이 탈당하고 제명 조치했으니까 다 끝났다? 아니죠. 이제 그 진행 중이고 이제 앞으로 커져야 될 이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마치 새로운 토론이 시작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좀 네,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시죠. 저희가 네. 잠시 광고를 듣고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덥고 짜증날 때, 집콕 심심할 때, 여름 휴가 갈 때, 올여름 총 77장의 쿠폰과 함께하세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More fearless, more confidence, more power, more passion. Quick pick, clean finish. Asahi Super Dry.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뜨거운 여름 청정하게 날려버리자. 강력한 리얼탄산 100%이 맛이 청정라보다. 테라. 예, 이제 끝으로 한 분당 40초씩 발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협치를 위해서 여당은 야당에게 또 야당은 여당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마지막 정리 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들었던 생각이실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들이 협치를 위해서는 우리 야당이 민주주의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공통된 인식,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12월 3일과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협치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대안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협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방송 3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서로 차이를 좁히는 그런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더 좋은 법안을 경쟁하는 서로 합의되는 그런 거를 할 때 바로 협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협치에 대한 마무리니까 공감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박정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의 반성적인 태도, 그 반성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신뢰 회복, 그 다음에 건전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의 회복, 그 순으로 나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 국회에서 있는 우리 스스로도 정치가 정상화됐구나.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치 구조가 갖춰졌구나라고 느끼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박정아 의원님 오늘 주셨던 여러 말씀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더 많은 힘을 얻고 정당성을 얻으시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 장철민 의원이 21대에서 국토위 같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성혁 의원이 원내 소통수석이든 가까운 사이인데 소주 한잔 하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여야 협치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평적 정권 교체가 여러 번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여야의 이 다수도 늘 바뀌어왔잖아요. 저는 역지사지하면 협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 팀은, 저 당은 저럴까가 이해가 되는 거고 어떤 연유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를 생각하면 저는 협치가 되고 결국은 국민들이 편안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괜찮아. 나 많이 마셨어. 진짜 괜찮아. 테라 라이트니까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다운. 마셔도 부담 없이 가볍게. 테라 라이트. 대한민국 숙취 해제.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덥고 짜증날 때, 집콕 심심할 때, 여름 휴가 갈 때, 올여름 총 77장의 쿠폰과 함께하세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아로나민 C+. 집안일도 회사일도 프로페셔널한 당신. 하지만 피로관리는? 피로회복엔 아로나민 C+. 피로는 풀고 항산화 관리까지. 약이니까 다르네. 아로나민 C+. 예, JTBC 토론 논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0분간의 토론해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